증인이 결심지원실 안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본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님과 김영원 전 국방부 장관님, 그리고 박한수 전 육군 총장님 등을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실 때는 님을 보셨다고도 했었는데 맞습니까? 네, 제가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진술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결심지원실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좀 시간이 정확히 지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심지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영현 피고인, 박한수 총장 이 세 사람을 본 것은 확실합니까? 네, 결심지원실에는 구조상 입구에서 안쪽을 볼 수 없게 가림막을 설치해 두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인은 가림막을 넘어서 안까지 가셨던 것입니까? 제가 그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나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김영현 피고인, 박한수 총장은 가림막 안쪽에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증인이 세 사람을 어떻게 볼 수 있었습니까? 가림막이 그렇게 전체 크진 않지만 일단 옆에 가림막 끝부분에서 고개를 틀어서 안에 누가 앉아 계시는지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법정의 증인의 뒤쪽에 차폐막이라는 게 있는데 뭐 저 차폐막을 두고 보면 높이는 어떻습니까? 가림막의 높이는? 높이만 봤을 때는 지금 저 차폐막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냥 차폐막이라고 하면 이게 녹음으로는 특정이 안 되니까 병풍이랑 비슷한가요? 병풍은 아닙니다. 이런 테이블에 아니 높이 높 그냥 차폐막이라고 하면 나중에 녹음만 들어가지고는 상급심에서 뭔지 확인을 못하니까 높이를 조금 특정을 해서 좀 물어봐 주시면. 뭐 증인의 키를 두고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요. 어떻습니까? 제 키보다는 조금 컸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키가 어느 정도인지. 신장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이어서 묻겠습니다. 예. 증인 결심지원실 안에 들어가신 다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증인이 들으셨던 대화 내용을 기억이 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일단 핑계라는 단어가 기억나고 그러게 잡으라고 했잖아요 라고 단어가 문장이 기억나고 다시 걸면 된다 라는 문장이 기억납니다. 또 기억나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제 시간이 좀 지나서 뭐 일단 제 머릿속에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건 맞습니까?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적은 그날이 처음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는 잘 알고 계시지요? 네, TV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누구에게 한 이야기였습니까? 핑계 잡으라고 했잖아요. 다시 걸면 된다라고 지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모든 걸 다 아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제 생각엔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님께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해했습니다. 지금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핑계라고 대요. 그러게 사전에 잡으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했던 건 맞습니까? 재판장님 이미 답을 했는데 자꾸 바꿔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 유도신문. 이거는 이건 핑계 유도신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확인. 핑계라고 했고요. 증언의 잡으라고 구체화 했잖아요. 과정입니다. 다시 걸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살을 붙여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재판님 그건 저는 이의 있습니다. 재판님.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 듣고 예. 그다음에 뭐 아마 수사기관에서 뭐 이렇게 얘기했나 보죠. 그래서 그럼 요렇게 얘기한 게 맞느냐고 확인하시는 건데요. 그냥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게 유도신문 아닙니까, 재판장님? 아니 그 답을 제시하고 답대로 말하도록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했을 때는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 기억이 좀 더 선명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계속 하시죠. 일단 그렇게 말씀하신 거 녹취록에 남겨놓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마이크 좀.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현 피고인이 나눈 것으로 이해하셨다고 했는데 당시 대통령이 핑계라고 대요라고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피고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화가 조용하게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었습니까? 전 대통령님께서 자리에 앉아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끄럽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대통령이 조용조용 말씀하셨던가요? 아니면 언성을 높이셨습니까? 그때 제 기억에는 언성이 높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잡으라고 했잖아요. 이런 말도 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잡으라고 했잖아요. 라고 말을 한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들은 바는 없습니다. 82항입니다. 그럼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한 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뭐 따로 이렇게 답변을 했던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이 앞서 말씀하실 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걸면 된다라는 말도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시 그렇게 걸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그 역시 재판에 그냥 증인이 경험한 거는 이미 들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그에 대한 평가나 의견을 물어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씀 발상 녹취상에 빼주십시오.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 발상 빼주십시오, 재판에.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평가를 이미- 묻는 게 아니라 이미 경험한 걸 이야기했는데 네, 평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걸면 평가 된다는 물어봤잖아요, 것이 재판장님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그- 지금 공수처부터 그 검찰 조사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걸면 된다, 사전에 잡으라, 이거 계속해서 본인의 그러니까요. 생각을 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은 걸 이미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들은 경험한 걸 사실에 확인했습니다. 대해서만 지금 저는 팩트만 평가나 얘기하는 의견을 데는 묻는 게 부분이지 아니라 다시 지금 걸면 된다는 평가가 게 명백하게 무엇을 무엇을 말하느냐? 그게 그 말 아닙니까? 걸면 된다는 것도 들으셨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재판님 그런데 조금 전에 증언을 저 보면 변호사님들 잠깐만요. 그러니까 막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고 이따가 반대 신문할 때 그 기억이 맞냐 틀리냐 뭐 해가지고 반대 물어보시면 신문을 되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서 생각과 좀 전에 의미를 질문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근데- 일어난 사실을 물어봐야 되는데 검사님이 그렇게 그리고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님들 부터 현재까지 잠깐만 제가 좀 네. 말씀 좀 네. 드릴게요. 그 변호사님들께서 자꾸 이제 변호사님들께서 미리 약간 선입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좀 전에 검사님이 물어본 거는 정말로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 들었나요? 지금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일단은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의견을 물어보는 거나 그런 거면 재판부에서도 말씀드릴게요. 재판님 그리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저희가 저희가 사후적인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판장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판장님, 사후적인 조금 전에-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경험이라는 것은 당시 보고 듣고 본인이 생각했던 것까지 다 경험입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묻는 건데 이 사후적인 생각을 묻는 의견을 묻는 건지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묻는 것이 구분하지도 않고 당시 생각이라는 무변별하게 게 어디 있습니까? 이의 제기를 하면서 저 주심을 검사님, 좀 방해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생각이라는 부분 게 좀 어디 제외해 있어요?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 재판님 이 나오신-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아니요. 재판님 저희 이 한 얘기를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말씀 또 드릴게요. 이 말씀만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 저 변호사님들께서 혹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검사가 이렇게 할까 이렇게 질문한다고 혹시 또 선입견이 있으신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약간 그런 민감한 부분은 재판부에서 알아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말씀하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증인께서 뭐 공수처나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이 부분에 관해서 계속 자기의 의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이제 의견인데 마치 그걸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끄집어 내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를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의 생각이 아니고 조서에 나와 있는 증인의 진술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변호사님이 그 지금의 잘 순수 이해를 법정 못하신 증언- 것 같은데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물은 사실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그런 사실이 있는지만 묻는 것입니다. 재판님 그 오늘 증언에서도 이미 말씀을 하신 게요. 그 증언 조금 전에 진술을 한 것이 법정에 증언한 것은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단어를 얘기했는데 단어를 얘기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지금에 와서는 단어가 기억이 난다는 것인데 그 뒤에 파생되는 사실까지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은 당연히 유도신문에 해당하죠. 지금 이 법정에서 지금 보고 들은 바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냥 무슨 뭐 저희가 무슨 뭐가 뭐 예단을 하고 저희가 뭐 추측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단어를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다시 살을 붙여서 문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문장까지도 재판부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거기서 또 추단되는 사실을 갖다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물어본다는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에 유도신문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계속 일단 묻겠습니다. 유도신문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니, 그렇게 재판님,
그 질문은요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다시 그러면 된다 이외에 또 들은 말이 있느냐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예, 검사부침을 예. 보시면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생각을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재판장님. 답변도 좀 다른 게 들어보고 아니고. 이따가 반대 신문할 때 이 답변은 당연히 유도된 그 부분은 답변이기 많이 때문에 공격하시면 증인일 되죠. 때는 자기 생각을 말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때 제 생각에 뭐 이렇다 아니면 뭐 이런 말 들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자꾸 작출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외에 알겠습니다. 뭘 예, 또 예. 들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 녹취서에 그대로 다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하실까요? 증인 질문 내용 잘 이해하고 계시죠? 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걸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들었습니까? 정확하게 듣진 못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2번, 3번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네, 그 제 기억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2번, 3번 하면 된다는 말이 다시 걸면 된다는 말과 연이어 나왔던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다른 재판장님, 상황에 나왔던 재판장님 이거 것입니까? 잘못됐습니다. 아까 다시 걸면 된다고 했지 2번, 3번이란 말을 안 했거든요. 아니, 방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물어봤잖아 지금 유도신문을. 질문을 잠깐만요. 하나 이거 좀 답변하는 게 해놓고 그거 증인 신문 전제로 해서 아닙니까? 다- 아니, 우리 물으면 또 됩니까? 간만에 또 저 요즘 좀 저 조용히 넘어가다가 간만에 또 다시 아니, 아니, 유도신 두 분이 번 앉아. 세번 과장님께서 없었거든요. 말씀하시는 거의 다 일방적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동안. 맞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리고 재판부 아까 판단은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막 복잡하게 그냥 변호사님들 말씀에 제가 토를 다는 게 아니라 재판부에서 보기에는 첫 번째 질문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래서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 이런 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증인께서 재판부에서 보기에는 아까 그때 수사기관에서 내 얘기를 했는데 그때가 내가 기억이 더 선명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게 맞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때 얘기한 이 부분이 맞냐고 얘기해서 그럼 그 부분 맞다. 그리고 오히려 오승환 검사님이 아까 사전에라는 말을 오히려 또 빼고 물어보더라고. 요 신문사항에는 지금 사전에가 있는데 그래서 사전에라는 말은 일부러 그 부분까지는 명백하게 헌법에 안 됐다고 생각하셔서 빼고 물어보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 질문 내용도 가만히 들어보시면 약간 선입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 내용도 가만히 한번 보시면요. 질문 내용도 보시면 이 말은 이 뜻인가요? 물어봤고 그래서 그 부분은 나는 잘 모르겠다. 그거는 뭐 저는 잘 모르겠다. 그다음에 또 아까 제일 막 화를 내신 부분이 다시 걸면 된다라는 말. 근데 그 말도 사실은 물어본 게 그렇게 말하는 거 들었나요?예요. 그 끝 문장은 나중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막 소동이 벌어졌다가 다시 들었나요라고 얘기해서 못 들었다. 그런데 지금 문제 삼으시는 부분은 그 다음에 2-3번 걸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수사기관에서는 아마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물어보면서 그게 이 말 다음이랑 겹치냐 안 겹치냐, 그러니까 연달아 한 말이냐, 그냥 그렇게 물어본 게 전부예요. 2번, 3번 걸면 된다는 지금 주신문 사항에도 없는데. 추가로 물어본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라는 말을 안 밝힌 게 좀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지금 그런 취지로 안 물어봤거든요 사실은요. 아니 근데 재판부에서 듣기에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선 요런 선에서 말도 들어주신 한 것 거죠, 같은데라는 말이 지금 빠져 있긴 한데 크게 무리가 없는 질문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반대 신문 때 이따 막 공격하시면 되잖아요. 이거는 본인 생각 아니냐, 또는 아니 지금은 2-3번 얘기했다는 부분을 기억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되지 않나 싶어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을 계속 할까요? 네. 예. 85항 그리고 생략하고 권 변호사님 잠깐 말씀하기로 예. 제가 들어보기로 했으니까 잠깐만요. 우선 77항 관련되어서 조금 정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 검사님이 이제 정인한테 질문을 했을 때 오늘 나온 정인께서 워딩이 핑계라는 단어 또 잡으라고 했잖아요. 다시 걸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오 검사님이 그러게 사전에 잡으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아까 사전에라는 말은 하지 아니 않았습니다. 하셨습니다. 하지 나중에 않았습니다. 들어보시면 됩니다. 재판장님도 예.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재판부에서도- 그래서 제가 재판장님께 제가 이걸 일부러 사전에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그 이후에 다시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람인지라 기억이 뭐 100% 정확한 건 아니니까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녹취서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렇게 지적해 주셨다는 것도. 이제 계속 쭉 질문하고 나중에 이따 반대 신문 때 막 또 공격을 한번 하세요. 예, 계속 하실까요?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85항은 생략하겠습니다. 86항입니다.
증인 입구 쪽에 계셨죠? 어디? 결심 지원실입니다. 네, 입구와 가림막 사이 그 좁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입구 쪽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가 들렸습니까? 그 공간이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어서 육성은 잘 들립니다. 87항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 김영현 피고인, 박한수 총장이 증인이 들어온 걸 본 적 있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89항입니다. 증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전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는 건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은 적은 없고 저는 그 공간에서 짧게 머물다가 밖으로 나간 기억이 있습니다. 90항 생략하겠습니다. 91항입니다. 올해 6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김철친 군사보좌관님이 나오셔서 증언한 내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김영현 피고인에게 국회에는 몇 명이나 투입했느냐라고 물은 사실이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까? 네, 저는 그때 사실 굉장히 경황이 없어서 그때 당시 좀 제 머릿속에 좀 충격 아니면 좀 임팩트가 강한 단어만 좀 기억이 납니다. 증인은 김철진 군사보좌관 알고 계십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뭐 TV에 나오셔서 얼굴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엔 누군지 모르셨어요? 네, 얼굴은 정확히 몰랐습니다. 92항입니다. 증인은 결심 지원실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짧은 시간을 머무른 걸로 기억합니다. 나오게 된 건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일단 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고 나가려고 하는 차제의 경호관이 저를 퇴정시켰습니다. 대통령 경호관 대통령 말씀하십니까? 경호관. 네. 93항입니다. 증인이 결심 지원실에 머문 건 오래 된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의 발언들은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 결심 지원실 안에 계실 때 들었던 내용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94항입니다. 증인 결심 지원실에서 보고 들은 상황을 증인이 속한 부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게시한 적 없습니다. 어디 게시하셨습니까? 비아폰 대화방이었습니다. 네. 95항입니다. 증인이 해당 대화방에 게시한 내용은 실제로 증인이 보고 들은 내용을 그대로 올린 건 맞습니까? 네, 그대로 올린 거 맞습니다. 증인이 그런 상황을 단체 대화방에 중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실 비상계엄이 제 동료 전우들도 왜 선포됐고 그런 목적성이 좀 다들 몰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들 궁금해하고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때 그 단어들이 또는 문장들이 강렬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좀 남기고 싶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증인이 보고 계시던 상황을 실시간으로 단체 대화방에 올렸던 것인가요? 아니면 결심 지원실로 나오고 난 다음 정리해서 올리신 건가요? 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도 짧은 시간에 경황이 없어가지고 정확하진 않습니다. 증인이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말씀하시면 되는데 해당 대화방에 들어가 있던 박모 증인이 있습니다. 그 증인이 10월 25일 대통령 사건에서 증언한 내용이 있는데 그 대화방에 대통령님 들어오십니다 라는 글이 올라온 다음 소리치면서 의원들부터 잡으라고 했잖아요 대통령님 라는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증인이 게시한 글 맞습니까? 예, 잠깐만. 권 변호사님. 예. 지금 오늘 나온 증인이 공수처라든지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 중에서는 이 해당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내용이고 지금 하고 있는 조사받은 내용만 신문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아니요. 여기까지면 더군다나 답을 얘기하고 하는 거라서 잠깐만 아니죠? 말씀만 들어. 그러면 박모 증인 게다가 요건 지금 증언에 대한 예. 얘기여서 맞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박모 증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물어볼 게 아니라 예. 박모 증인이 어떤 내용 법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박모라는 그 사람을 알고 있느냐, 그 사람이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발언을 했는지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 답을 제시해주고 박모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증언을 했는데 알고 있느냐, 이거는 전형적인 유도 신문이고요. 저희가 그때도
제기를 했다시피 그 박모라는 사람은 오늘 나온 증인의 진술을 듣고 제 전문을 한 그 사람입니다. 증거 능력이 없는데 그 사람의 증언을 다시 오늘 나온 증인한테 확인을 해서 물어보는 것은 증거 법칙을 잠탈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원진술자에게 원진술자에게 전문 진술을 가지고 원진술자에게 사실상 그 내용을 알려주는 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실 전형적 유도신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전형적인 유도 신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순환 저도 논증일 한 말씀 수밖에 없고요, 올리겠습니다. 예, 예. 유 변호사님, 제가 먼저 말해도 될까요? 예. 변호사님들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뭐 시작부터 박모 증인의 증언부터 이야기하고 했으면 변호사님 말씀이 타당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신문관실 증인이 보고 들은 상황을 먼저 여쭈었고, 증인이 단체 대화방 게시한 메시지 내용을 보았다는 증언이 있어서 그 메시지 내용을 증인이 게시한 게 맞는지 지금 순차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건 유도 신문이 아니고 재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변호사님들께서 해당 이야기들은 반대 신문 때 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오검사님 말에 따르더라도 그렇게 물어보려면 대화방에 무슨 글을 올렸느냐 이렇게 물어봐야죠. 대화방에 보고 들은 사실을 그대로 올렸냐고 먼저 여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럼 뭘 맞다고 올렸냐 했고, 물어봐야지 구체적으로. 그래서 박모 증인은 그렇게 안 한 거 이렇게 아니에요, 보았다고 지금. 하는데 그게 맞는지 지금 그러니까 묻고 그게 있는 유도 상황입니다. 신문이지. 뭐라고 올렸냐? 당신이 반말은 뭐라고 하지 올렸냐? 마시고요, 변호사님. 그 뭐라고 올렸냐 물어봐야 되고요. 제가 재판장님, 아니, 지금 근데 뭐- 변호사님들이 이의 제기하는 거는 반대 신문 때 그러니까, 그 예. 변호사님들이 하시면 됩니다. 녹지서에 주신문은 기재해 주신문이 진행될 수 재판장님, 있도록 지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증인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저기 변호사님들의 다른 사람이 신문기법에 받고 대해서 그런 저희가 분이 한 수 배우고 올라왔다는데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뭐라고 반대 신문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또 서검사님 이렇게 또 물어보면 안 됩니다. 갑자기 재판장님. 또 그러면 무슨 글을 올렸냐 이렇게 물어봐야죠. 당연히. 오늘 제가 나온 증인 정리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 변호사님들이랑 검사님 말씀 다 들었는데 이 부분은 유도신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사안을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눈에 뭐가 안 보여요. 약간은 변호사님들이 뭐 저보다 더 뛰어나시니까 검사님들도 그렇고. 근데 그냥 일반 뭐 살인 사건 같은 거라고 그냥 예를 들면 살인 사건 같은 거 뭐 얘기하는데 본인이 뭐를 내가 목격했다. 그런데 근데 옆집에 누가 마침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를 봤대는데 그 부분 맞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거 유도신문인가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전혀 지금 유도신문이라고 보기는 재판님, 어렵고. 그걸 너무 너그럽게 봐주시는 거고요. 일단은 무슨 글을 올렸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정답이고요. 그럼 전혀 기억 못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하나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뭐 대통령이 들어오십니다라는 글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기억나느냐? 뭐 이 정도는 모르겠지만 다 내용을 얘기해주고 나서 그 더군다나 검사들이 원하는 걸 물어보고 나서 한다는 거는 그건 당연히 그냥 그대로 답하라는 소리죠. 과장님 그래서 유병국 검사입니다. 그런 건 아닌데요. 예, 일단 그리고 그 아니, 전제로서 제가 보기에 재판부에서는 이미 판단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냥 저 말씀하신 거는 녹취서에 그대로 남겨놓고요. 예. 저 일단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죄송하고요. 그러면 그 전제로서 예. 그 이 대화방을 만든 장본인이 증인입니다. 그러면 그 대화방에 지금 오 검사가 지칭하고 있는 그 박모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부터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를 이따가 아니요. 반대 신문에서 이렇게 딱 공격을 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 신문에서 당연히 할 것이죠. 그걸 반대 신문에 공격을 하신. 그러니까 자꾸 상대편이 공격하는데 야 공격 방법이 잘못됐어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상대편이 공격하는 거를 잘 지켜보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권 변호사님처럼 지금 딱 그렇게 하면 야 이거 잘 됐다. 저쪽에서 공격을 지금 제대로 못하네. 내가 이따 요거를 딱 지적을 해야 되겠다. 요렇게 하시는 게. 근데 그건 당연히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유도 신문을 하면 증인은 끌려서 답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경향상으로 사람의 속성상, 재판장님 인지 속성상.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걸 이미 말해놓은 걸 뒤집게 한다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신문에서 유도 신문이 금지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그걸 너무 너그럽게 봐주시면 저희도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처거든요. 아유 그럴 리가요. 아유 전혀. 이따 또 반대 신문 할 때 또 마음껏 또 반대 신문 하시면 되죠. 예, 계속 할까요? 증인 다시 여쭤볼게요. 그 해당 대화방이 묻는 겁니다. 그 대화방에 들어가 있던 박모 증인이 있는데요. 박모 증인을 제가 왜 박모 증인이라고 하냐면 누군지 말을 하게 되면 증인의 소속이 노출되기 때문에 박모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뭘 소속이 노출돼요. 박모 증인의 소속이 아이고, 있기 때문에 소속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할까요? 예.
아니 뭐 박모 증인은 전부 다 실명까지 다 공개했는데요. 10월 아니죠. 25일 대통령 사건에 나왔던 증인인데 해당 증인의 증언 내용에 따르면 그 대화방에 대통령님 들어오십니다라고 글이 올라온 다음 소리치면서 의원들부터 잡으라고 했잖아요 라는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증인이 게시했던 글 맞습니까? 비슷한 취지 맥락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잠깐 보십시오. 이렇게 유도고 신문 놔줬습니까? 이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지금 본인이 고십 앞에 구항입니다. 말한 거하고 다른 얘기 하시는 아니라고 거예요. 아까 일단 재판 판단 아, 말씀드리고 이따가 반대 신문 할때 저는 이의가 많습니다. 재판이 그래서. 대표님 의견 하나만 드리고 저 싶은데요. 일단은 진행하고 일단 거의 다 끝났거든요. 김지희 잠깐만 변호사님 말씀 이따가 또 한번 드릴게요. 네, 아, 99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지희 변호사님 또. 저희들이 반대 신문권이 있다는 것 자체로 예. 유도 신문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98번의 그 항목이 유도 신문이 아니기 위해서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박모 증인이 2025년 10월 25일에 뭐 어떤 글을 봤다고 하는데 뭐라고 글을 올린 것이냐라고 물어봐서 지금 작은 따옴표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주어와 동사를 지금 앉아 계신 증인이 말씀하신다면은 모를까. 근데 지금 보니까 증인께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제시하지 않고 뭐라고 글을 올리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올 겁니다. 그거랑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고 합시다. 지금 재판장께서 발언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뭘 방해를 해요? 불법 주신문은 방해를 받아야지. 당연히. 불법한 주신문은 방해를 대표님, 방해해야 유병욱 되는 게 검사입니다. 맞습니다. 불법한 제가 주신문 보기엔 아닙니까? 아니 이거 하면 시간이 더 가. 그냥 저 말씀 김지희 변호사님 말씀 끝나고 바로 또 진행할게요. 예. 그래서 말씀하시는 기억이 잘 거는- 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조서에는 그렇게 남을 텐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답을 제시하면서 물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라고 한다면 이게 벌써 조서에 기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 되는 유도신문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재판장님께서는 유도신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변호인들하고 의견이 다르신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분명히 유도신문이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유도신문이 맞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글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당사자가 아니십니까? 본인이 직접 타이핑하신 당사자시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 뭐라고 했으면 뭐라고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증인을 모셔다 놓고 답을 주면서 말하는 거는 이거는 유도신문이 맞습니다. 의견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예. 아유, 특히 이게 전문 진술을 일단 먼저 김지미 변호사님 말씀 들었으니까 그 말씀 저 녹취서에 남겨놓고요. 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일단 계속할까요? 예. 네, 증인 영향받지 마시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검사님 그런 소리를 못하러 합니까 지금? 모도로 하더니요. 그런 소리 못하러 해요? 야. 뭘 영향을 받아요?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빨리 할까요? 그러니까 빨리 할까요? 예. 아, 재판이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질문이 적법 절차에서 진행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예. 99항입니다. 예. 이후 해당 대화방에 김용현 피고인이 인원이 부족했습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내용이 올라왔는데 맞습니까? 증인이 올리신 내용 맞습니까? 사실 지금 시점이 너무 오래 지나가지고 제가 뭐 정확한 워딩을 뭐 다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 근데 그 맥락상은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 해제됐더라도 새벽에 다시 하면 된다. 계엄 선포를 이렇게 말했다고도 글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증인이 이런 글 작성하신 적 있으십니까? 뭐 역시 그 워딩이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근데 그 다시 걸면 된다라는 그 문장은 확실히 제가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들은 실시간으로 연달아 한 줄씩 올라왔다라고도 하던데 맞습니까? 줄글로 뭐 여러 글을 한 번에 작성해서 올린 게 아니라 한 줄 한 줄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아마 그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게 듣고 제 생각을 거기에 가미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증인이 그 메시지를 올리실 때 증인의 생각을 적으신 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101항입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나가라고 합니다. 퇴장합니다. 라는 글을 끝으로 메시지는 더 올라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증인이 이렇게 올리고 퇴장하신 건 맞으십니까? 그러니까 퇴장을 한 다음에 올린 건지 그걸 올린 다음에 퇴장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결심지원실에 나오게 된 건 경호관이 나가라고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102항입니다. 그 대화방에 증인이 글을 올리실 때 뭐 대답을 하거나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10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04항입니다. 바꿔서 묻겠습니다. 증인이 결심 지원실 안에서 메시지를 보내신 거라면 경호관이나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제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그 부분은 제가 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지를 받은 기억은 없으십니까? 제가 수사기관 가서 진술했을 때는 아마 시간 뭐 대략 한 30여 초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누가 저를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제지했던 건 없던 기억이 있습니다. 105항 생략하고 주신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그 예, 하나 더 적어 주십시오. 저희가 예. 지난번에 예.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했던 사건이 아까 지금 검사가 말한 박모 증인의 기억하죠. 증인 때문에 그랬는데요. 결국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 사람이 제재 전문에 해당하는 것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유도신문은 다 그냥 드러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때 그렇게 증거법상의 저희 권리 보호를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거든요. 재판장이 그냥 이걸 유도신문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저희 큰 변론권상의 방어권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이거 그냥 그대로 증인신문 조서에 남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증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재판장님? 어차피 저 반대 신문으로 아니, 그 부분 저렇게 말해오는 신빙성을 사람에 갖추시면 대해서 되고 저희가 두 반대 번째는 신문하면 전문 진술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박모 씨 증언을 갖고는 법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문 진술 내용을 갖고는 당시에 뭐 그 말이나 행동을 했던 사람이 그런 말을나 행동을 했다고 사실 인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거예요. 근데 지금 잘 알고 어쨌든 계시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예. 그게 자꾸 이제 뭐 중계가 되고 드러나고 자꾸 이러니까 그게 좀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싫으신 거 뭐 그거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지금 오늘 나온 증인의 입을 통해서 아까 박모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 사실상 증언의 효과로 직접 증언의 효과로 지금 기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본인 말씀이 정확한 워딩은 자기도 기억이 나지 맨날 않는다고 그런 아까 식으로 지금 그랬어요.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거예요. 뭐 아까 뭐라 이제 그 문구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지금 본인 말씀으로도 내가 정확하게 워딩이나 뭐 그렇게 했던 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그런 뭐 무슨 뉘앙스 그런 건 좀 뭐 그런 거였던 것 같다 정도로만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여튼간에 그 주심 검사 주심문의 유도신문의 범위를 너무 좁게 보셔서 저희들이 방어권 변론권 침해가 심하다는 말씀을 좀 네, 항의를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예.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볼 죄송할까요? 때는 이 유도신문과 관련해서는 이제 공판 초기부터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것 매 같은데, 기일마다 네, 아마 재판장님께서 이거를 정리를 하셨고 매길마다 이제 새로 이제 다시 처음 고지하듯이 다시 정리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들이 큰 문제는 재판장님의 소송 지휘에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재판장님께서 유도신문이 아니라고 수차례 고지하였음에도 유도신문이라고 하면서 계속 주신문을 방해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증거법칙을 운운하면서 직업법관인 재판부에 대해서 사실상 이게 직업법관을 폄하하는 듯한 의견을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굉장히 유도신문과 모욕적인 관련해서도 발언입니다. 증인을 저희가 언제 마치 재법관을 폄하했습니까? 들을까요? 특검이 유도하면 그대로 따르는 그냥 전형적인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정상적인 그 일반인의 수준보다 낮은 증인으로 상정을 하고 오히려 증인에 대한 증언 능력까지도 폄하하는 계속 의견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폄하한 적이 반복들이 없습니다. 폄하한 적이 최소한 없어요. 폄하한 적이 없다는 점을 주신문이 마친 말씀드립니다. 이후에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저희들이 언제 종합적으로 법관이나 이제 증인을 이의지가 될 수 폄하했습니까? 있도록 좀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주신문이 30분 40분 만에 끝날 게 1시간 1시간 반을 가는 이런 반복들이 많습니다. 지금 변호인께서 무슨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대듯이 말씀만 하셔서 제가 궁시렁이라니. 이제 반박을 못 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이런 식의 궁시렁이라니. 계속적인 모욕적인 이의제기들이 발언을 계속 부르는 건 뭡니까 그렇습니다. 도대체? 예? 궁시렁이라니. 아니 상대편 말 아니 끝나고 재판 저희가 그런 말씀 드리면 저작거리의 시정답변이 아니신 변호사님들께서 항상 저희한테 특검이 의견을 제기하는데도 계속 뒤에서 궁시렁궁시렁대고 여섯 번씩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고 탑법원에서 장애판 의지듯이 궁시렁궁시렁 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주신문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 소송 지원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들의 이의 제기는 반드시 주신문이 마친 이후에 제기될 수 있도록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 재판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신문에 대해서는 감시 좀. 주신문에 대해서는 좀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주신문을 마친 다음에 이의제기될 수 있도록 반드시 좀 지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지를 당했습니다. 예, 변론 알겠습니다. 중에서도 제지를 당했습니다. 변론권의 제한이 없는데도 끊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리고 김재규 변호사님 말씀할 기회 드리면 되겠죠? 저희는
이런 이 증인과 변호인 사이 그다음에 재판부하고 변호인 사이를 갈라치게 하는 이런 용어의 선정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모욕적인 기분이 듭니다. 저희가 변론권을 저희가 항의는 했지만 그때마다 재판장님께서 왜 이렇게 날이 서 있냐, 뭐 선을 넘었다 그런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자중하고 받아들이고 최대한 저희 입장을 그 완곡하면서 예의 있게 표현하려고 했는데 알죠. 그게 어떻게 예. 법관에 대한 그리고 증인에 대한 폄하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소송 지위라는 것이 1회 공판기 일에 있으면은 2회부터는 없는 것입니까? 유도 신문이 반복이 되면 당연히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게 맞고 그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방어권의 행사입니다. 근데 그것을 두고 어떻게 저희가 소송지에 따르지 않아서 재판장님을 폄하하고 뭐 무시하고 증인을 뭐 일반인의 그 지위보다 격하시켜서 평가해,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방어권 행사하지 말까요? 이의 신청하지 말까요? 유도신문이 버젓이 여기에 있는데 지난 기일에서 유도신문에 대해서 재판장님과 저희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새로 현출되는 유도신문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그것이야말로 지금 변호인의 변호사를 안 해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변호인의 변론권에 대해 전혀 이해가 없고 방어권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저희가 언제 폄하를 했습니까? 저희가 언제 법관 그 재판장님을 폄하하고 증인을 폄하했습니까? 구체적인 증거를 대십시오. 저희가 언제 폄하를 했습니까? 폄하라는 말 뜻에 제대로 아십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예, 말씀 들었고요. 이제 반대 신문 진행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재판장님, 아이고, 유 변호사님 저희한테 이 또- 말씀을 드릴 예.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유 사실은 변호사님 드릴 말씀까지 말씀이 듣고 많았는데 유 변호사님 말씀까지 듣고 그다음에 반대 신문 진행할게요. 예. 그 말씀만 그냥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재판장님께서 저희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냥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이제 그냥 뭐 어떤 변론권의 충분한 행사다. 그리고서는 그에 대한 결정은 저희가 요청드린 대로 된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 하는 게 저희의 일이고요. 그렇죠. 그게 바로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검사는 모름지기 객관 의무라는 게 존재합니다. 변호인하고는 다르게 객관 의무라는 게 존재하는데 지금 본인들이 한 불법 수사, 특히 서성환 검사는 지금 몇 회 공판기부터 이 사건 지금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본인의 그 입으로 이 사건 초반에 있었던 이의 제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요. 끊임없이 본인이 했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방식으로 소송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기야 이제 나중에 항상 쓰는 방식은 뭐냐면 증인에게 어떠한 법률적인 판단을 구하는 식으로 증인 신문을 해왔고 그런 식의 증인 신문을 적절하지 않고 무익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뭐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 불이익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지만 검사가 그런 식으로 무익한 질문을 반복하는 것이 과연 검사의 입증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도 사실은 의문을 가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검사가 부담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태여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지금에 이르러서 지금 재판부의 소송지에 따르지 않았다라는 허위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건 검사의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지금 이 재판의 당사자로서 변호인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형사소송에 대한 몰 이해고요. 검사가 이야기한 대로 재판부가 소송 지휘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조금 전에 재판부를 향해서 윽박 지르듯이 이야기한 것은 법정 소란에 해당합니다. 저렇게 만약에 변호인들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걸 가지고 꼬투리 삼아서 또 다른 법정 가서 또 이상한 소리를 했을 겁니다. 지금 발언한 검사가요. 그 발언한 검사가 스스로 부적절한 발언을 해놓고 지금 부적절한 발언을 한 예는 이렇습니다. 증인을 모욕한다. 증인의 수준을 낮게 보고 있다. 그거는 검사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검사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런 식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식의 방식으로 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건 조서에 다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허용되는 뭐 수사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렇게 수사를 해놓고 그에 대해서 법정에서 그와 같이 질문하는 것은 증거 법칙에 따라서 또는 신문의 방식에 따라서 허용되는 범위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모욕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본인들이 했던 수사가 모욕적이고 본인들이 했던 수사가 불법이고 본인들이 했던 수사가 바로 날조된 수사였다라는 것을 서성관 검사 본인이 본인의 입으로 자인하는 겁니다. 본인이 창피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자꾸 증인 앞에서 변호인이 모욕을 준다라고 해서 이상한 어떤 생각을 증인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서성환 검사의 시도는
사실 이 사건 공판에 초기부터 계속됐습니다. 뭐 증인이 모욕을 하지도 증인을 모욕을 누가 합니까? 저희가 모욕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저희가 기소 권한도 없고 수사 권한도 없는 저희가 변호인들이 무슨 수로 압박을 합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했던 증인들에 대해서 수없이 기소를 하고 증인들에 대해서 수없이 날조를 해서 기소를 한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본인들이 한 기소권의 남용이나 공소권의 남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것 자체가 압박이었고 모욕이라는 것을 자인하듯이 변호인의 증인신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분명히 경고를 줘야 됩니다. 재판부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으시고 검사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사건 지금에까지 이르니까 급기야 오늘은 서성환 검사가 재판부를 향해서 언성을 높이면서 소리를 지르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에게 대해서는 뒤에서 궁시렁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재판 당사자로서의 태도입니까? 저희가 의문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법률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서성환 검사처럼 본인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는 식으로 상대방을 모욕 주고 예의가 없네 이런 한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법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증거법적 판단을 구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 판단을 수없이라도 당연히 재판부에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의 권리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죠. 그런데 검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재판부를 윽박지르고 재판부와 변호인을 갈라치게 하고 증인에게는 어떠한 특정한 생각을 심어서 증언을 조작하려고 하는 게 바로 지금 서성환 검사의 태도입니다. 이 태도에 대해서 시정하지 않으시면 앞으로도 저런 식의 행태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고요. 계속해서 반복돼 왔다라는 것이 이 사건 법정에서의 서성환 검사의 행태로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재판부께서 소송 지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란한 의에 대해서는 감치 처분에 재판장님. 고 변호사님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일단 반대신 분 계속 이제 진행할 텐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유승수 변호사님 말씀이 다 옳고 이제 타당하고 또 김지희 변호사님 말씀도 아무리 옳고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보기엔 가장 기본적인 거 딱 한 가지. 남이 말할 때 개입을 해버리시니까 그 안에 있는 좋은 얘기든 뭐든 그 정당성이 너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 안 드리고 딱 그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도 뭘 잘못하면 집에서 어머니가 복잡한 얘기 안 해요. 너 방 깨끗하게 치웠니? 너 할 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예절이나 예의 그 부분만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 그러니까 저 유 변호사님 말씀도 다 타당하고 좋은 말씀이시고 김지희 변호사님 말씀도 타당하고 좋은 말씀인데 적어도 지금 그 말씀하실 때 서성환 검사님은 말을 끊지는 않더라. 근데 그 사소한 거 하나만 좀 지켜주시면 재판부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잘 못해서 뭐 노여워하시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죄송하다는 말씀 항상 드리고 기본적인 거 하나만 지켜주시면 조금 더 변호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울림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재판장님 그렇게만 말씀 말씀드리고 저희가 좀 생각이 다른데요. 그 재판장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은요. 변호인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그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중계가 되고 있고 밖에서 기자들이 관심을 갖고 언론이 관심을 갖고 이것 자체를 갖다 현출해서 그 자체로 모욕 행위를 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걸 현재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식의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무슨 반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은 언론은 그렇게 쓰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서성환 검사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 재판이 중계되고 이 재판이 중계됨을 기화로 해서 변호인들을 그냥 망신 주고 격화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초반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다 사실은 연관이 있습니다, 재판장님. 이 재판이 중계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뭐냐면요. 이걸 갖다가 이용하고 영향을 받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지금의 서성환 검사가 했던 것처럼, 지금의 검사가 했던 것처럼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이나 이러한 내용들을 재판정에서 언급하고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언급을 위해서 또다시 발언을 하고 이걸 저희가 현재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중에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하면은 재판장께서 그 시간을 사실 저희에게 충분하게 할애해 주시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이렇게 중계가 나간 부분을 또다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대응하지 않았으면 그러면은 결국에는 서성환 검사 극대노 이렇게 나갈 겁니다. 저희가 검사 앞에서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검사하고 당연히 대립적인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재판부에는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저렇게 모욕을 주고
사실은 법률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면 저희가 얼마든지 듣고 그 뒤에 발언하겠습니다. 저희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재판부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는 재판부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리고 또 저희들에 대한 모욕, 증인에 대한 모욕을 갖다가 한꺼번에 다 저지르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조금 좀 그 국면이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발 한 이제 말씀 반대 더 신문 할까요? 한 말씀. 아유, 저 이하상 변호사. 아까 우리 저 이하상 변호사 서검사님이 이제 여기까지 제가 하고 간단하겠습니다. 반대 신문 할까요? 서검사님이 아까 얘기하시면서 시작할 때부터 변호인들이 운운했다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이미 시작부터 했는데 저희가 참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하면서 변호인들의 변론 활동을 비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옵셋시키기 위해서 말을 한 것이고요. 아까 유 검사님이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런 걸 그냥 놔두면 그냥 저희들이 가만히 듣고 있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재판장. 알겠습니다. 이해해 예. 주시고요. 이제 반대 신문을 통해서 법률적인 실력을- 논쟁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는 알겠습니다. 예. 반대 신문을 통해서 좀 실력을 좀 이렇게 좀 보여주십시오. 예. 반대 신문 시작할까요? 어느 변호사님이 하시겠어요?